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다소 뜨미지근하고 이게 네. 뭔가 미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거기서 훈풍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어제 연장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 빠졌던 이유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어젯밤에 미증시 휴장 연휴를 앞두고 최근 1년 동안의 그 최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다우를 보게 되면 많이 안 빠졌죠. 그만큼 많은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 매파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대감에 오늘 밤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중국 금리 인하로 또 미중 갈등 완화로 오히려 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보면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역시나 오늘까지도 우리가 매수로 좀 대응하면서 내일부터는 또 꽤 좋은 장세 나올 것 같고, 그동안 그래왔지만 역시나 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종목으로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또 확실한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하다 보니 네. 하루에 2가지 종목을 모두 다 반도체로 소개해드린 적도 많았거든요. 네. 어제도 그렇게 소개해드린 종목이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TSE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에서 HBM3,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급등한다면 그 GPU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HBM이라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기업들 또는 검사하는 기업들, 테스트하는 기업들, 이런 장비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 TS가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중요 저항을 돌파해놨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 PSK 홀딩스랑 비교하면서 PSK 홀딩스가 최근에 80%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샀다면 이걸 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6만 원까지는 좀 편하게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이쪽에 종목도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실제 HBM 관련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또 지금 그 이 유럽으로 순방 가서 뭐 이런 방산이라든가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 저항도 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했던 그 목표가가 39,000원인데 일단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뭐 수익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조정 시 다수 매수 관점.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가게 되면 시장이 못 올라가고요. 테마주가 살짝 죽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도주였던 배터리, 반도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일부터는 주도주의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주도주로 올라갈 2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뜨뜨미지근한 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테마주가 아니라 다시 내일부터는 주도주가 갈 것 같으니 주도주로 공략을 해보겠다. 그렇죠. 정통법을 갖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첫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힌트는 블링컨, 시진핑 만났던데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좋을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갔는데 과연 시진핑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 중요했던 거고 네. 어제까지 머무르는 거였는데 어제 오후 4시 반경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30분간 접견을 해서 일단 시진핑이 블링컨을 만났던 이야기는 이해가 잘 됐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회담 이후에 발표한 것도 서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당장 미중 관계가 되게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최악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게 막아준 거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블링컨이 18일과 19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어제 이제 시진핑과 방문했고요.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방문하는 거고 친강 외교부장 만찬을 포함해서 7시간 30분간 회담을 했고 시진핑과도 30분간 회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일단은 지금 시 주석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만큼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고 이 그 블링컨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대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블링컨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미국은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 이 이익을 넘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서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9월 달에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미중 관계가 안 좋아서 못 갔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싼 걸로, 근데 싸지만은 중국 모멘트 가장 강했던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장주 이야기 한다라고 해서 전 또 그 네. 반배차 중에 하나가 나올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두 번째 거고, 요거는 정말 싸고요. 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모멘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못 간 건데, 네. 이런 걸 좀 싸게 사두시면은 아마 이제 어떤 그 업종으로 봤을 때 조정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중국 수혜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개선이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주가도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덕의 덕분의 종목은 바로 SAMG 엔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던가 네. 소비주들 위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이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고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이 빠졌고 싸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빠진 겁니다. 그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 이 키즈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IP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레이디버거부터 아마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미니 특공대,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캐치 티니핑 이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캐치 티니핑이나 미니 특공대 이런 것들이 중국에 2021년 진출해가지고요. 주요 그 플랫폼인 유쿠, 아이치, 텐센코, 망고 등 같은 데서 누적도에 3,200만 원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애니메이션 메탈 카드봇, 그러니까는 미니특공대 후속작으로 만든 건데 요것도 지금 대교 어린이 TV에서 6세 남아 기준 최고 시청률 3%를 찍었죠. 자, 키즈 프로그램이 3% 찍은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유아 같은 경우는 이 캐치 티니핑이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국내 키즈 왕구 중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보통 콩순이라든가 시크릿 주주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양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이 캐치 티니핑까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 메이저 OTT 유쿠에서 1등을 하고 있다. 26곳의 OTT 플랫폼에서요. 하루 만에 중국 메이저 OTT 키즈 부분 1등을 했고 그다음에 미니특모드 시즌 3, 이 슈퍼 공룡 파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 채널인 진한 카툰에서 캐치 티니핑 1등, 그 다음이 1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중국과의 관계 안 좋다 보니까는 빠졌던 건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보시면요.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쭉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안 좋아지는 걸 막아놨고요. 좋아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쌀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2,000원까지 오게 되면은 한 30% 정도 나올 겁니다.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최근의 저점을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G 엔터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 있었던지 몰랐어요. 네. 최근에 새내기주로서 각광받았던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었는데 네. 중국발 악재로 움직이지 못했다. 근데 다시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SMG 엔터의 주가도 오르지 않겠느냐. 저희가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정통법으로 돌아갈 때죠. 키워드 보시죠. 미래차 핵심은 엔진에서 반도체가 됐다. 이게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건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미래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핵심은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는 완성차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는 반도체를 추가해서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핵심이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미래차는 지금 원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에서 이 바퀴 달린 컴퓨터로 이제 불리면서 2029년도에 185조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미래자동차의 두뇌, 이 차량용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탑재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쉽게 말하면 미래차는 어떤 반도체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능과 매력, 특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이 올해가 99조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99조까지 크고 2029년까지 185조까지 클 거라고 하면서 연평균 11% 성장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에 있는 그 내연기관 지금 차량에 반도체가 300개 들어가는데 미래차, 그러니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가 2,000개 넘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보다도 약 7배 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까지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고, 이제 2040년에 자율주행차 수요가 3,370만 대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이 삼성전자가 이 자율주행 차량의 또 그 핵심인 AP를 또 이제 만들고 아우디, 폭스바겐, 이번에 현대차까지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재료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제 머릿속에 탁 지나갔는데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일지. 그건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말씀 드려서 맞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운명은 네. 넥스트칩과 함께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IP 기업인데 네. 차량용 반도체 IP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칩셋미디어라든가 텔레스 같은 경우는 IP와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고, 네. 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IP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 인식용 시스템 원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인식 반도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넥스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기아차에 지금 넥스칩의 IP를 적용한 그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현대 기아차의 순정 블랙박스로 불리는 빌트인 캠2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올 디올류 그랜저 코나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시스템 온칩인 아파치 5가 일본의 원티어 기업 업체 공급하면서 지금 넥스 칩의 차량용 반도체 IP가 현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ARM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ARM이 연내 뉴욕 상장하거든요. 근데 이 ARM 상장 전에 앵커 투자라고 해서 이 IPO 전에 이제 대형 투자자를 이제 그 모집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애플, 삼성, 퀄컴, 엔비디아 이 ARM을 살려고 했던 그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RM의 상장이 연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ARM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넥스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일 ARM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내일 소프트뱅크 이 주총에 참석해서 7개월 만에 이 ARM 관련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이런 것들 한번 급등 나왔고요.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 저점에 지금 이제 좀 멈춰 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조정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소프트뱅크 회장의 ARM 관련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삼성이 이 자율주행 반도체 쪽으로 좀 힘을 싣고 있는 것만큼 이 조정 시 우리가 매수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짧을 것이다. 지금 이 추세에서는 조정이 짧을 것이다. 우리는 17,5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제가 TSE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10%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기업들 지금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딱 2개 종목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